안녕하세요. 덕원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본일 선생님의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책을 텍스트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남자도 태교를 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남자도 태교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지고 나서부터 남자 태교도 중요하다는 것이 조금씩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태교는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남자 태교는 임산부 태교의 보조로서 조금 도와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배에 대고 태아에게 몇 마디 인사나 건네는 정도를 남자 태교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남자들도 여성 못지않게 아주 적극적으로 태교를 해야 합니다. 태교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는데 엄마의 역할보다 아빠의 역할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빠로서의 자각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아 그 역할이 덜 신경 쓰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임신을 하는데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대로 땅도 씨앗도 좋아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남자 태교는 여성 태교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상태는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임산부를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 몇 달 동안은 친절하다가 점점 집 밖으로 돌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임신한 아내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임신한 기간 동안 남편에 대해 무척 불안해하고 섭섭해하며 심하면 스트레스까지 쌓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산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많은 전통 태교에서 여자의 몸은 아기를 기르는 것이고 남자의 몸은 아기를 낳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당 이씨의 태교 신기에서는 여자의 태교 10달보다 남자의 1일 지생, 남편의 태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남자의 1일 지생이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에 합방을 할 때 어려운 절차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남자의 1일 지생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 순간 바른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곡식의 씨를 뿌릴 때에도 우선 좋은 씨를 골라야 하듯이 땅을 잘 고르고 또 적당한 시기에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듯 부부가 합방을 할 때도 더욱 시기와 장소를 가려야 함은 물론 또한 예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여자들이 하기보다 남자들이 잘 알아서 지켜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남자가 자신에게 떳떳이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면 정도 충실하여 충실한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모든 생명은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스러운 화합이 좋은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훌륭한 자녀를 둔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하늘과 같은 것이고 부인은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우주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 밑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은 씨앗을 품지만 하늘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씨는 자랄 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따뜻한 햇빛과 구름을 모아 적당히 풍요로운 비를 내리게 해서 그 씨앗을 자랄 수 있게 말없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옛 문헌의 태교신기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의 진리를 바탕으로 태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지금의 과학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으니 과학 또한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행위와 습관을 잘 관찰하면서 올바른 생활인이 되어야 좋은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씨앗, 즉 좋은 정자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에는 많은 유전 형질과 유전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에 유전 인자는 거의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자와 만나는 정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오랫동안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고 또는 약을 먹고 부부가 화합을 했을 때는 그 정자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여자의 태교는 물론 남자 태교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은 거의 남성들에게 있는데요. 태교 신기에서도 남자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큽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나 천지가 조용하지 않을 때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과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10달 가르침만 못하다고 어머니 10달 교육이 아버지의 하루의 마음가짐만 못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정자는 아기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태아의 영혼을 이끄는 것은 부모의 영혼과 마음 상태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태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몫까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생활 태도를 가져야 태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태교를 엄마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수십억 개의 정자 중 하나가 난자를 만나 수정란을 만들어 그것이 분열이 되면서 10개월에 60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의 아기가 되고 성장해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일의 기본이 되는 그 정자가 정상적이고 우수한 정자라는 보장은 없겠죠. 현대 남성들의 수중에 우수한 정자가 있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 불임증이나 습관성 유산이 많은데요. 이것을 마치 여성만의 책임으로 돌리지만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남성의 정자의 불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인의 생활 환경을 보면 정상적인 정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성년 때 그때부터 지나친 음주와
습관, 흡연, 잘못된 식생활, 생체 리듬이 깨진 생활 습관이 이를테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습관들이 몸과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정신적으로는 정서불안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상적이고 우수한 정자가 배출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을 밝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두운 방면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혹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내력이 없어져서 짜증과 실증으로 인해 결론을 내릴 때에도 도피적이고 회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감추고 정당화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젊은이 중에 아주 자극적인 방법인 성적인 흥분이나 술과 마약에 빠지면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한 여성과 만나 관계를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아기를 낳는다면 어떠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나요? 어떠한 가정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인격이 모인 사회는 또한 윤리와 질서와 법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빠른 것을 요구하는 시대인 만큼 모든 것이 급박하고 절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은 여유를 갖고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없으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는 것, 오직 수행하면서 자아를 관찰하고 반성하여 겸손한 인생을 걷고 주위 인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남자 태교라 하는 것은 비록 뱃속에 아기는 없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으로 태아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태아는 직감적으로 아빠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태아의 영혼은 우리 인간보다도 12배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중 태아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아빠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목소리는 굵고 낮은 파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양수를 통해서 들리면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파장이 되고 또한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빠의 목소리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의 고동 소리도 달라지고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아빠의 목소리는 태아에게 안심을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태담을 나누는 것은 뇌의 발육에 있어서 상당한 자극을 주게 되어 시냅스가 많이 생기게 하여 머리를 좋게 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으로 태아와 태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태아에게 아빠의 마음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의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올바른 생각이 곧 나의 아기에 대한 교육이 됩니다. 어떠세요? 아빠의 태교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걸 알 수 있으시겠죠? 부부가 함께 행복 태교 여행을 같이 떠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